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제 본문 분석입니다. 본문 분석. 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쵸? 예. 체험. 자, 구체적인 체험. 그리고 일화를 통해서 자, 이런 얘기 나왔었죠? 구체적인 체험. 그리고 일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열하는 가운데 자조적인 반성을 하는 시이다라고 했어요. 반드시 이제 여기 대조라는 말이 이제 기억되어야 할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어요. 대조를 통해서.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자, 가로 끝났으니까 자, 의문형이 되겠고요. 의문형이 되겠고, 근데 이제 나 자신한테 내가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이라는 말 가운데점 자문이라는 말 쓸 수 있겠고 자문. 자, 동시에 자, 왜 뭐뭐 하는가라고 하면서 뒤에 느낌표를 붙일 수 있겠죠. 그래서 서리적인 표현 말고 뭐죠? 영탄법 정도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영탄. 자, 왜 나는 자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 이 자그마한 일, 조그마한 일에 해당하는 게 본질이야, 비본질이야? 비본질에 해당되고, 그 다음 중요한 일이야, 사소한 일이야? 사소한 일. 이렇게 이제 바꿔 말할 수 있겠죠. 자, 밑에 가면 이제 왕궁이라는 표현 나왔는데, 이 왕궁은 이제 권력자 1번 이래 볼게요. 힘 있는 자 1번, 권력자 1번, 힘 있는 자, 권력자 1번. 그리고 왕궁의 음탕이라고 했는데, 그 권력의 부도덕함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할 수 있겠죠. 부도덕함, 권력의 부도덕함, 그리고 탐욕성, 그리고 권력의 부정, 정의롭지 못한 거, 부정, 이런 표현으로 이제 바꿔 말할 수 있겠죠. 그 진정으로 저항해야 될 대상, 진정으로 저항하고 반항하고 그 다음에 분개해야 할, 우리 판서 한 걸로 다시 오른쪽에 그림 그린 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분개하거나 그 다음에 반항해야 될 대상, 진정으로 분개 및 반항할 대상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음탕이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이 진정으로 분개 반항해야 할 대상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나 반항하지 않는, 자, 1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밑으로 가서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까지 이제 괄호 처리를 해볼 거야. 자, 괄호 처리. 50원짜리부터 나왔다까지. 당시 이제 물가 수준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갈비탕 한 그릇에 50원밖에 안 하니까 60년대 물가가 이제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고, 여기까지 이제 괄호 처리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사소한 일, 그리고 본질, 비본질적인 일. 사실 이제 개인적인 일은 사소하고 사회적인 일은 뭐 중요한 일이냐 라고 묻는다면은 이제 원칙적으로는 잘라 말할 수 없죠. 근데 이 시 안에서는 그래요. 이 시 안에서는 사회적인 것만 중요하고 개인적인 것은 뒤처지는 거냐, 뭐 그건 아닌데 이 안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사소한 일,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일. 자, 이게 이제 1번 되겠어요. 1번. 자, 분개한다. 이제 실제로 분개하는 거죠. 분개하는 거예요. 실제로 분개하면 안 되는데 분개하는 거야. 50원짜리인데 왜 기름덩어리밖에 없어? 이건 비싼 느낌이야, 싼 느낌이야? 비교적 비싸다. 비싼 음식에 왜 기름덩어리밖에 없냐? 뭐가 없고? 고기가 왜 없냐?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화내는 거야. 그래서 형광펜은 이제 옹졸하게에다가 색깔 딱 해보죠. 옹졸하게. 이게 옹졸하다라고 하는 게 반성 1번이 되겠죠. 자조적 반성. 자, 1번. 이제 자조라는 말을 썼는데 자조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말해야 돼? 자기 조롱의 줄임말이다. 스스로를 비웃는 거야, 스스로를. 나는 참 못났어요.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고 했는데 발음하기가 좀 못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좀 몸집이 좀 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인년하고 년 동그라미 딱 해보시고 다시 이제 주인년에서 이제 발음하기가 정말 껄끄럽네. 됐죠?
괄호 처리해 볼게요. 주인년. 이분은 이제 힘 없는 자 1번 해볼게요. 힘 없는 자 1번. 그러면 앞에 이제 권력자 1번이라고 했던 왕궁 있잖아요. 저건 힘 있는 자가 되겠죠. 자, 힘 없는 자 1번. 주인년 비속어를 쓰고 있다. 욕설, 그쵸? 비속어를 쓰고 있는 건데, 비속어의 기능, 효과를 알아야 돼. 비속어를 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을, 자, 속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의도적으로 드러낸다. 의도적으로 드러낸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기 자신의 속물스러운 모습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사실 이제 입이 좀 거칠다 그러면은 교양 있어 없어? 교양 없는 것이고, 이거 좀 고결하다기보다는 좀 저속하고 그런 건데, 자기 자신이 저속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다름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은 그 시인들이 자기가 멋진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자기 자신을 아주 낮춰서 나 별거 아닌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거 기능 잘 기억해야 돼요. 속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려는 효과가 있다. 비속어의 기능이었습니다. 자, 설렁탕 집에서 갈비탕 먹고 빡친 분이에요. 자, 옹졸하게 욕을 하고 했어요. 유사한 통사구조가 이제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화면 올려볼까요? 여기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다. 옹졸하게 분개하고 그 다음에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써볼게요. 유사한 문장구조가 연달아 나오고 있잖아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다. 하나 쓸 수 있겠고요. 자, 1년 끝났고요. 2년 갑니다. 2년. 자,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뭐 갑자기 왜 소설가가 붙잡혀가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사회 비판적인 소설을 썼겠죠. 이 소설가라고 하는 분은 사회 비판적인 내용의 작품을 썼겠죠. 뭐 독재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담은 소설을 썼거나. 그래서 잡혀간 거죠. 붙잡혀갔다. 이건 억압적 현실을 나타내는 표현이겠죠. 억압적 현실. 독재 정치가 시행이 되는 억압적 현실을 말해주는 표현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자유가 없어. 억압적 현실. 다시 말해서 자유가 있어 없어?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소설가, 작가가 사회 현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뭐 출판의 자유 없고요, 그렇죠? 밑에 가면 이제 언론의 자유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언론의 자유도 없고 이렇게. 자,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 괄호를 처리할 거야. 반대까지, 반대하는까지. 언론의 자유를 괄호 열고 반대하는까지 괄호 닫고. 자, 얘가 바로 뭡니까? 진정으로 분개해야 될 대상이죠. 중요한 일, 사소한 일,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본질, 비본질, 본질적인 일이다. 본질적인 일이다. 그래서 진정으로 분개해야 할 대상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뭐였죠? 음탕. 자, 카메라 확인하고 올게요. 중간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 두 번째. 근데 분개해야 될 대상인 거죠. 여기까지만 한 번 더 쓸게요. 진정으로. 사실 여기에 분개를 해야 되는 거죠. 분개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는 거. 자, 밑으로 가서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 자유를 이행했다면은 언론의 자유를 외쳤겠고 월남파병하지 말라고 반대했겠죠. 월남파병에다가 색깔 다른 걸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는 사건이다. 이거죠. 월남 그러면 지금의 베트남 얘기하는 거고 베트남이 이제 누구하고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이겨먹은 전쟁이잖아요. 미국이 졌죠. 미국이 쫓겨났고 베트남이 이겼는데 우리는 미국 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파병을 했어요. 한국도. 맹호부대나 그리고 이제 해병대까지 파병해가지고 뭐 많이들 죽이고 뭐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시대적 배경 75년인가요? 그때 이제 종전되는 건데 70년대까지의 사회 시대 배경을 나타내주는 사건이다.
근데 이제 이건 왜 반대해야 됩니까? 선생님, 좋은 전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좋은 전쟁은 없어요. 무조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거죠. 전쟁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좋은 전쟁 없어요.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한테 박수 치는 나라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전쟁은 무조건 나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자, 괄호 처리 딱 해볼게요. 20원은 이제 여기서는 큰 돈이야, 작은 돈이야? 사실은 이제 작은 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50원은 큰 돈이고 20원은 작은 돈이다. 작은 돈 그까짓 거 받으려고 4번씩이나 가정 방문하는 분 계세요. 누군가요? 야경꾼. 밤에 화재 예방 위해서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유료로 활동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뭐죠? 분개하면 안 되는 일인데, 즉 다시 말해서 사소한 일에 해당하고 비본질적인 일에 해당하죠. 사소한 일, 비본질적인 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분개하면 돼, 안 돼? 분개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분개를 하죠. 그리고 첫 번째 사소한 일, 비갯덩어리만 있다, 1번. 그리고 이제 2번은 이제 이게 되겠죠. 그깟 돈 20원 받으려고 이렇게 자주 찾아와. 그죠? 화를 내버리는 사소한 일에 해당합니다.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했습니다. 자, 이제 가에다가 동그라미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 동그라미 의문형이고요. 수수령이 물었으니까 자문이고요. 자기 질문 자문. 그리고 영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가 느낌표 붙일 수 있을 만해요. 이제 하나 더 붙일 수 있겠죠. 이것들이 2번 이상 반복적으로 뒤에 또 나오죠.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야경꾼 괄호 처리 보시면 앞에 누구 있었죠? 주인년이 1번이고 얘가 힘없는 자 2번. 힘없는 자 2번. 세 번째가 이제 이발쟁이가 나오겠죠? 뒷줄과 한꺼번에 다 정리가 됩니다. 세 분이. 자, 밑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 자문, 의문, 영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죠? 반성이야, 반성. 나 진짜 잘못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자,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라고 했어요. 유구하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야?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오래됐다, 짧다. 오래됐다. 오래를 붙자. 오래되었고 그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정서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가로 놓여 있다, 밑줄 딱 그거 보시면은 내 마음속에 정서 상태로 자리 잡았다 이런 얘기죠.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수능특강 사용설명서의 내용대로 하자면은 몸에 배었다. 자, 몸에 배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습관이 돼버렸다. 완전 내게 돼버렸다. 아주 오래됐으니까 나의 전통이. 어떤 전통? 옹졸한 전통. 옹졸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속이 좁다. 도량이 좁다. 그런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를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일에다가 세모 처리해볼게요. 좋은 기억이야, 나쁜 기억이야? 나쁜 기억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런 일 마이너스. 자, 이런 일, 이제 과거 일화입니다. 과거에 겪었던 일화. 자, 시작할 때 얘기했죠? 체험 및 일화의 나열을 통해서 자조적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는데, 자, 과거 시제를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 부산이라는 공간에서 포로수용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분 김수영 시인의 개인사가 들어있는 건데, 북한군 본의 아니게 의도하지 않게 강제로 끌려가서 이제 북한군으로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가 남한 군대에 잡혀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당시를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럴 때 이 야전병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후방에 있는 전쟁 시 후방의 병원, 전쟁 때 후방에 만들어 놓는 병원, 그 병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방이 아니라 후방, 안전한 곳에 마련한 병원 말에. 정보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감시 역할을 하는 감시자가 되겠죠. 남한군 입장에서, 남한 군대, 남한 입장에서 북한 포로들을 이제 감시하는 역할. 정보원이 보기에 되게 웃겨 보이는 거죠. 이 남자가 김수영이라는 이 포로가 보니까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어? 너스들이 무슨 말이야? 너스, 응? 간호사들, 즉 남자야 여자야. 여자들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 스펀지를 만들고 괄호 처리해 볼게요. 거즈를 개키고 있는. 근데 이게 사소한 일이야. 뭔가 그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보원 입장에서 정보원이 보기에 정보원의 시각에서 보자면은 보잘것없고 사소한 일이죠. 그래서 사소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스펀지 만들고 거지 개키고 병원이니까 간호사들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보원인 남자가 보기에 사내 자식이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이러면서 비난하고 있는 거죠. 비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보원이 보기에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은 무슨 일이야? 포로경찰이 되겠죠. 포로경찰. 포로들 중에서도 포로들 자기 동료 포로들을 감시하는 경찰을 하는 게 도움이 있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정보원의 시각에서 정보원 시각에서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에 해당하는 게 포로경찰 되겠죠. 자,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정보원의 생각인 거죠. 이 비난하는 거야, 칭찬하는 거야. 완전 비난하는 거죠. 사자식 뭐 이딴 걸 하고 있어. 놀려먹는 거죠. 조롱한다. 조롱하는 거죠, 조롱.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솔직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노스들 옆에서 이게 도치법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왜냐면은 이제 서술어. 있었다, 서술어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야? 노스들 옆에서 놀린 일이 있었다. 이제 뭐 여기쯤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앞뒤 바뀌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한테 반항하고 있어? 힘 있는 자야? 힘 없는 자야? 힘 없는 자들한테 반항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약자들한테 보통 화를 잘 내죠. 갑질하는 사람들 있죠? 식당 가서 음식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통 반성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김수영 선생은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 가지고도 반성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김수영 선생이 위대하다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잘난 척하지 않고. 오, 그쵸.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은 이 스펀지 만들기 그리고 거지 접고 있는 일과 이거 과거의 일화 속 경험이죠. 조금도 다름없다. 자, 조금도 다름없다. 무슨 말이에요? 비겁하다, 옹졸하다, 뭐 이런 얘기죠. 비겁하다, 옹졸하다. 내가 지금 반항하고 있는 것은 아주 옹졸한 짓이고 비겁한 짓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사소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비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화자 자신의 그 무기력한 처지를 이제 강조하는 표현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형광펜으로 한번 색깔해 볼게요. 진다에다가 형광펜 색깔, 이제 옹졸하게 그리고 이제 진다 이런 표현. 자, 형광펜으로 색깔 해두시고 다 이제 반성하는 거죠. 반성. 무기력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개가 막 멍멍 짖어. 그러면은 이제 그 비명이 진대잖아. 그러니까 쫄게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개의 울음소리 괄호 처리해 보시고 밑에 가면은 자, 애놈의 투정에다가 괄호 처리하시면은 아주 작은 자극이야, 큰 자극이야. 실제로는 작은 자극에 이런 작은 자극. 아주 작은 자극에 애놈이 무슨 말이야? 자식. 자녀를 얘기하는 자녀. 아주 작은 자극에도 뭐야? 나는 진다. 다시 말해서 뭐야? 무기력하다 이런 얘기. 무기력하다. 무기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힘 있어 없어? 자, 뭐뭐에 지고 뭐뭐에 지고 색깔 다른 걸로 표시해 볼게요. 뭐뭐에 지고 뭐뭐에 진다. 이렇게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자, 반복 얘기 나왔으니까 밑에도 또 반복 나오고 있다는 거 미리 눈치챌 수 있겠죠. 요건 빨간 펜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가시밭에다가 이렇게 박스 처리하시면은 자, 명사다. 명사로 끝나고 있다. 뭐가요? 시행이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본 기대 효과는 뭐죠? 종결 의미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원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정한 뜻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 또한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작은 자극이야, 큰 자극이야. 사실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작은 자극의 연속선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길처럼 여겨진다라는 건데 작은 자극이 뭐야?
큰 자극으로 여겨진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큰 자극이 보통 큰 자극이 아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은행나무 그까짓 거 뭐 은행나무 잎이 어느 정도나 날카롭다고 날카롭지 않잖아요. 열매가 좀 냄새 날 뿐이지. 열매가 냄새 나지. 잎은 뭐 이렇게 거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가시밭처럼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나무 잎이 가시밭처럼 느껴진다. 비유를 통해서 또 과장을 통해서, 자 빨간 펜, 비유 및 과장을 통해서 자, 화자 자신의 무기력함을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비유 및 과장을 통해서 화자 자신의 무기력함을 강조한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강조하는 거 무기력함, 여기도 이제 연결이 되겠죠.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함으로써 화자 자신의 무기력함을 강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자, 다음 연으로 갑니다.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비켜서 있다라는 표현에다가 또 형광펜으로 색깔 해보겠습니다. 비켜서 있다. 그리고 또 밑으로 가서 여기 이제 비겁한에다가 또 형광펜 색깔 해볼 거예요. 자, 비겁하다. 그리고 비켜서 있다. 자, 이런 얘기인데 비켜서 있다라는 얘기는 방관자, 구경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방관자다, 구경한다. 자, 비켜서에다가 형광펜 색깔. 방관하고 있다. 구경만 하고 있다. 방관이 무슨 말이야? 곁방자야. 옆에서 본다. 구경꾼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적극적이지 않다. 반대. 적극적이다의 반대. 소극적이다. 그래서 절정위라는 거는 이거는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절정위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이에요. 절정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저항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건데 정의로운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상황을 공간적으로 나타낸 거죠. 이 옆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다시 한번 세모 처리해 보시고 마이너스, 이렇게 공간의 대비가 있는 거예요. 뭐? 공간의 대비. 공간의 대비. 공간의 대비를 통해서 스스로가 자, 비켜서 옆에 존재하는 이 방관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반성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공간적 대비를 통하여 자신의 반성. 자, 이거 드러내고 있다. 이거예요. 절정 위에 있으면은 치열하게 싸우겠죠. 저항하고 뭐에 대해서 힘 있는 자 없는 자, 힘 있는 자. 예를 들면 왕궁을 향해서 뭐 월남파병 반대를 위해서 잡혀간 소설가의 석방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일을 하겠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막 이렇게 국밥에 비계덩어리밖에 없어라고 짜증내는 일은 없겠죠. 자, 다음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비겁한에다가 또 형광펜 색깔 또 해보시고요. 알고 있다. 자, 알고 있다. 오른쪽에 느낌표 동그라미 영탄법이죠. 느낌표 들어갔으니까 자, 느낌표 동그라미 영탄법. 자, 그러니까 이제 EBS 작품을 분석하더라도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이 없으면은 백날 설명해줘봤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 느낌표가 영탄이에요? 막 이래버리면 곤란해. 예, 선생님 그 유튜브 강의 중에서 25 아래 줄표 운문 개념어 17, 운문 개념어 17.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들이 이제 여러 개 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요거 한번 찾아보고 올 수도 있어요. 공부한 다음에 와야 돼. EBS만 해가지고는 안 돼. 자, 비겁하다. 자, 반성이야, 반성. 이것도 뭐야? 반성.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 스스로 반성하는 자조적 반성, 스스로를 조롱하면서 하는 반성 6개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밑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입니다. 반항한다. 자, 반항한다. 자, 옹졸하게 반항한다. 자, 옹졸하게 형광펜 색깔. 이게 주제의식이죠. 나는 옹졸하다. 이렇게 형광펜 색깔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자, 이발쟁이 얘기했는데 이발쟁이에다가 동그라미 딱 하시고 이발쟁이 이제 쭉 정리할 거야. 이발쟁이가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힘 없는 자. 앞부분에서 한번 정리했어요. 주인년, 그 다음에 야경꾼. 주인년, 야경꾼, 그 다음에 이발쟁이, 힘 없는 자 세 번째로 체크할게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순서를 2번으로 했었는데 3번으로 정리합니다. 땅 주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원은 권력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구청 직원부터 구청 직원 지나서 동해 직원까지 전부 다 권력자를 나타내는 직업군들이다.
예, 땅 주인은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권력자. 권력자가 왕궁이 1번이었으니까 땅 주인 2번이라고 얘기했다, 그치? 땅 주인 2번으로 간다. 그리고 구청 직원도 이제 권력자 3번, 권력자 3번. 자, 그리고 4번이라고 하는 게 동회 직원이 되겠죠. 권력자 4번이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왕궁부터 포함해가지고 4번이 된 거야. 이 안에서는 3개인데 왕궁까지 하면은 4가지가 되겠죠. 자, 야경꾼은 힘 있는 자 없는 자? 힘 없는 자였어요.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자, 특정 시어를 반복하고 있네요. 혹은 뭐 시어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9의 반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몇 원 때문에라고 19의 반복. 그리고 고작 몇 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자, 형광펜으로 색깔 우습지 않느냐. 자조적 반성을 나타내는 6가지 표현 중에서 하나가 되겠죠. 우습지 않느냐. 자기 자신을 자조하고 있는,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는 6개의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우습지 않느냐. 그 우습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한 서리적인 표현이자 동시에 영탄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써볼게요. 서리적인 표현이면서 우습지 않느냐. 우습다라는 거죠. 서리적인 표현이면서 느낌표 붙여도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우습지 않느냐? 도대체가. 그래서 영탄법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7년이면 7년.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자, 냐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적으냐? 냐 동그라미. 냐 동그라미. 냐. 자, 했으니까 자, 의문형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의문형의 반복이고, 그 다음에 자, 조금 작다는, 조금 작다는 거야. 매우 작다는 거야. 매우 작다는 거죠. 여기서 적다라고 썼는데 정확하게 표준으로 치면 적다가 아니라 크기가 작다라고 말해야겠죠. 매우 작다를 강조하기 위한 서리적인 표현이자 동시에 느낌표 붙일 수 있니 없니? 느낌표 붙일만 하지. 그래서 영탄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죠. 자, 말줄임표라는 게 나오는데 빨간펜 동그라미. 말줄임표를 통해서 반성의 지속성을 암시한다. 뭐 이런 정도로 또 설명이 돼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모래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바람 동그라미, 먼지, 풀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연결하면은 자, 얘네들이 정말 지극히 작은 것들이죠. 작은 것들. 근데 맥락상 보면은 vs 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작으냐라고 모래한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모래가 뭐라고 할까요? 넌 진짜 작아. 너 진짜 작다. 라는 말을 기대하겠죠. 그래서 이 작은 것들보다 더 작은 나.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실려있는 그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설명들에도 그렇고 그 자료들 이 대비를 통해서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왜 대비라고 했을까? 왜 상반된다라고 했을까? 대소,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건 큰 편에 속하고 나는 더 작은 녀석이야. 나는 한없이 작아서 모래보다도 작은 존재고 먼지나 풀따위보다도 작은 거고, 그래서 정말이라는 말을 또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수능식으로 낸다면은 부사의 활용을 통해서 특정 부사를 활용하여 그죠? 화자의 심리를 강조한다. 이렇게 수능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어요. 평가원 출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만들어내거든요. 특정 부사인 정말 얼만큼 적으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먼지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작을 것이냐. 풀의 눈으로 봤을 때도 내가 얼마나 작아 보일 거냐. 라는 정말 극도의 자조적 반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쓰이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도 있죠.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도 있으면서 극렬한 자조적 반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극렬한 자조적 반성이 들어가 있는 거야. 난 정말 너무너무 작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김수영 선생의 작품 모두가 잘난 척하고 모두가 고상하다라고 폼 잡고 있을 때 암울한 그 독재 치하에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 이상으로 반성했던 진솔한 인간, 진정한 인간 김수영 선생의 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